그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막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는 은근히 좀 길을 살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랑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네. 비판을 많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뭐 공천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조금 많이 그 가라앉았는데 네. 혹시 그런 계산까지도 염두에 뒀을까요? 이렇게 좀 힘을 빼놓으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게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을까?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권영세 위원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을 본부장, 통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험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기자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두고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잘 해결할 거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조치 사항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두 분이 뭐 안전히 사이가 끝났다라든지 갈라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자꾸 왜냐하면 희망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전직 당 대표였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권영세는 물론 사무총장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발언이 과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뭐 당원 자격까지 얘기했거든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홍준표 의원은 뭐 신경 안 쓰겠다, 없이 가겠다는 의사표명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 뜻에 반해서 관계없이 했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난 다음에 두 분이 만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고 그걸 어찌 보면 이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과하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은 당연히 그건 과했다. 너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건 계속 얘기해라라고 묵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 좀 뭐 지난 시절에 얘기를 좀 해드리면 권영세 의원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제 총선 출마하고 영등포를 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홍준표 당 대표가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영등포를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오래가죠. 오래가죠. 네. 그 본인의 정치 생명을 끊은 거잖아요. 제일 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려고 했을 때 가장 목소리 높여서 반대했던 게 권영세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감정이 저는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악감정이 있든 없든 문제는 정치는 도이고 명분이고 그 순간에 주장하는 것이 얼마만큼 옳은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최재형 전략 공천하라 또 대구의 구청장님 전략 공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구태적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전 국민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권영세 단장이 이게 비판했던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결과로서 메시지는 권영세 단장은 정말로 적절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던졌던 거고 전 국민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저도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 의원 이거는 심지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게 공당의 뭐랄까 이 공천에 관한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아무리 대선에 나왔고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행위는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자숙해야 되는 것이 맞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자당의 후보를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하나 좀 네. 짚고 넘어간 말씀. 저 김경진 단장님 의견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대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선 승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향해서 가고 그게 목표라면은 그 공천 요구 정도는 물밑에서 서로 조율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대선 승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당의 정체성 확립이 목적이고 정치의 가치 실현이 우선인가. 사실 국민들이 그 말,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과연 수긍은 얼마나 할 것인가는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있었던 윤석열 홍준표 간의 그 면담은요 2시간 반 동안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 자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 저 이 두 명 공천 안 해주면은 나는 윤석열 후보를 못 도와주겠어. 이러면은 진짜 홍준표 의원은 구태 정치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시간 29분 동안 서로 다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다 얘기가 다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아 형님 그럼 뭐 저한테 뭐 해줄 말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검토해봐라. 추천을 한다, 건의한다 이런 형식이었지 이게 요구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그런 얘기가 새 나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권영세 본부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그랬던 이유는 뭐 대국민 선언, 뭐 처가 쪽 관련해서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하라는 것에 윤석열 후보가 마음이 매우 상해서 그런 것을 흔들리고 홍준표 후보와 선을 그었다라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있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두 분 사이에 대화 한 2시간 반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 두 명을 추천을 하고 나서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권영세 선대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홍준표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셨으니 선대 본부장 겸 사무총장인 권영세 의원이 좀 검토해 보시라.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권영세 본부장이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천 개입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 나는 후보가 뭐 건의할 거 있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 추천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관이 구성되고 사무총장이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권영세 총장이 너무 과하게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막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보인 반응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군요. 적대적이 아니었고요.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의사항을 갖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근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요. 보통 참사도 있어요. 장성철 교수가 네. 아주 저 취재를 정보 잘해요. 그렇죠. 왜 예. 그러냐면 만약에 사전에 이걸 조건을 걸거나 내가 꼭 관찰해야겠다 그러면 최재형 원장하고 어디 사전에 만나서 얘기해서 아 내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 만날 테니까 왜냐면 이거 만나기 전에 서로 의제 조율을 했대잖아요. 실무자들끼리. 그러면 뭘 얘기할지 얘기하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최재형 원장 만나가지고 아 내가 저거 추천할 테니까 생각해 어쨌든 그 알고 있어라 정도 얘기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양쪽 얘기 들어보면은 사전 얘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최재형 원장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 보면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 이게 아주 조건으로 걸고 세게 밀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화나는 게 이거를 마치 조건을 건 것처럼 몰아가니까 자기를 이제 구태 정치로 모는 그거 자체에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응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또 최재형 감사원장 연락해가지고 저녁에 만났잖아요. 그 부분은 참 대응을 잘했다고 그것도 좀 생각하는 달라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그랬어요. 어허. 윤석열 후보에. 그래서 본인의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다. 네, 그렇게 그 절차가 또 그렇고요. 아, 난 또 윤석열 후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하면은 홍준표, 최재형 두 분 다 치는 것 같이 보일까봐 그런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려고 최재형 원장이 하는 먼저 줄 만나자고 했어요. 어. 그리고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그냥 두 분 사이에 얘기 나눴으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회담 마치고 나와서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어요. 처가비리 엄단 그리고 또 하나 국정 뭐였죠? 능력 담보. 네, 국정력 담보. 담보. 네. 예. 그런 거를 왜 본인이 먼저 밝히냐고요. 이거는 후보랑 했었던 얘기를 외부에 먼저 얘기한 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근데 그거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동의하에 했는데도 올렸잖아요. 두 분 사이에 나눈 얘기를 왜 먼저 얘기하냐고요. 아니 동의 이거 올려도 됩니까 하는데 올리세요 했으면 올릴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오로지 또 그러한 공은 네. 후보의 결정을 통해서 국민이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 동의해도 올리지 자, 말아야 홍준표 돼요. 좀 후보 이상해. 얘기를 네.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원희룡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일요일 날 KBS에 출연해 가지고 추울 때는 난로가 필요했는데 지금 봄이 왔다. 난로가 필요한지 부채가 필요한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추워질 수도 있으니 난로를 갖고 가긴 가야 하는데 자꾸 난로 장수가 값을 너무 많이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자칫하면 또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오만이니 무슨 난론이 이거 떠나서 제발 좀 제3당 좀 정착을 좀 시켜주세요. 안철수 대표에게 저는 바라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는 국민의당 3당을 안철수 대표하고 했었고 그때 30석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3당인 국민의당이 이쪽에서는 사쿠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박쥐라는 표현을 욕을 했어요. 왼쪽 오른쪽에서 다 욕을 먹었어요. 근데 3당인 국민의당이 있어서 국정이 극단적인 대치를 안 하고 서로 간의 타협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국정이 돌아갔어요. 원활하게. 그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제대로까지는 모르고 적당히는 했어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부분에 한 7할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크게 마찰 없이 갈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극단적인 양당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당의 필요성이 저는 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니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연정이라든지 이런 협의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어떤 단일화 합당 뭐 여기에 매몰될 것은 정치사에 불행한 일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최수영 컨설턴트가 그 자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반사체, 발광체. 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 때 이익 보는 단순한 반사체 가지고는 어렵죠. 그렇지. 아니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독립제 지위는 가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월적 독립제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지금 뭐 그 겨울 난로 얘기했는데 그 하루 동선이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난로. 난로와 겨울 부채인데 예. 사실은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 원희룡 의원의 그런 좀 말하자면은 재주가 너무 뛰어난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정치란 게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부터는 정치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정치권이 30일 동안 경랑 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정치 기술적으로 판단하거나 너무 정략적 판단에만 매몰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패착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단순히 단일화 논의가 거래 혹은 뭐 정권의 지분 나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우리 말하자면 정치 체제를 바꾸는 하나의 연대 형태, 좀 나아가서는 거대 말하자면 이제 정치 체제를 좀 완전히 좀 바꾸는 그런 이제 좀 기로에 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한테 보여주면 감동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술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앞부분에 우리가 이번 대선이 단순한 승부를 떠나서 정치가 좀 바뀌고 새로워지고 이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런 뜻으로 모아지는 토론이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답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